이더리움 가격이 26년도 2분기 마이너스 25% 가까이 폭락을 했죠. 사상 최초 3분기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게다가 21년도 초 수준까지 가격이 지금 밀려 있어요. 최근 5년 동안 보유하고 있는 장기 보유자들도 지금 손실 구간에 들어간 상황인데,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때문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좋지 않죠. 이더리움 분기 수익률이 이렇게 보시면은 올해 1분기 29%, 뭐 4분기까지 해야지. 25년도 4분기 마이너스 28, 1분기 마이너스 29, 2분기 마이너스 25.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이건 처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동안 이랬던 적이 없거든요. 최장 기간이 2달이야.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나서 무조건 회복을 했는데, 근데 지금 25년도 하반기부터 1분기, 2분기까지. 연속 3분기 처음 마이너스 수익률이에요.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3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분위기는 좋지 않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더리움 가격 봅시다. 240만 원대죠. 이 가격이 언제 가격이냐면 21년도 가격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앞당겨 보자 그러냐면 25년도 3월달 작년 가격은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쉽지 않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봅시다. 이더 BTC라고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에 비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와 있는지, 이더 BTC 비율이 지금 0.027 부근이죠. 엄청 낮아요. 요 비율이 높다 그러면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이 가격이 나쁘지 않다, 좋다. 요 0.1이었죠. 상승장 때 2018년도 상승장 때는 0.1까지 갔고, 그리고 21년도 때는 0.08까지. 근데 지금은 0.0이죠. 거의 밑바닥이라는 거죠. 비트코인에 비해서.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종 세트가 절대 수익률, 상대 수익률, 장기 보유자들 수익률 최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왜 이런 원인이 생겼냐, 뭐 때문에 이렇게 빠졌냐를 한번 봅시다. 지금 봤을 때 일단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모든 암호화폐 시장이 좋지가 않죠. 암호화폐 지금 자본이 못 들어오고 있어요. 뭐 많이들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게 첫 번째, 야 수익성이 너무 둔화됐다. 수익성이 너무 둔화됐고 뭐 L2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돈을 못 번다. 수수료 소각이 안 된다. 네트워크 활동성도 너무 둔화가 됐다. 요 얘기고, 스테이킹 매력도 너무 떨어졌대. 연 3%래. 국채가 4에서 5%. 맞죠? 이념물 단기채가 4에서 5%인데 3% 주면 누가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맡기겠니? 가격도 떨어지고.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 재단에서도 지금 실무진들이 한 8명 가까이가 빠져나갔죠? 다 이탈했지 않니? 이런 부분들이 안 좋지 않니? 요 세 가지를 꼬집는 거예요. 안 좋다고. 근데 여러분들 사실 이 세 가지는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던 부분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이 이더리움에 대한 가치를 못 매긴다고 생각을 해요. 이더리움에 대한 진짜 중요한 가치는 중립성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에다 가격을 매기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히 솔라나나 다른 뭐 이런 네트워크 체인처럼 야 가스 토큰 많이 써야지, 수수료 소각 많이 해야지, 스마트 컨트롤 플랫폼이잖아, 그냥 이 얘기만 하는 거야.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글로벌 중립 자산, 중립 네트워크, 이 중립성에 대한 가격을 매기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번에 22년도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을 때 러시아에 갖고 있었던 미국 달러 자산을 동결을 당했죠. 그러면서 야 미국 달러 못 믿겠다. 스위프트망도 못 믿겠다. 이제는 우리가 무언가 독립적인 게 필요하다. 그래서 브릭스에서 나온 게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지네끼리 망을 결정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조금 위험하고 하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지네 거 쓰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반미 국가가 아니어도 미국과 동맹 국가여도 스위프트망 달러를 쓰기가 조금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왜? 유럽도 지금 언제 미국이랑 틀어질지 모르죠. 나토랑 언제 싸울지 몰라요. 그럼 달러 스위프트망에 많은 자산을 올려놔야 돼요? 아니면 미국 영향력 밖에 좀 중립적인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망에다 올려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지금 뭐 미국 월가 기관에서 오픈 USD라는 스테이블 코인도 나오고 이제 뭐 클레이트 법안이 승인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온체인 상에서 거래를 하게 된다 그러면 확장이 될 건데, 어떤 체인을 써야 되냐, 어떤 네트워크를 써야 되냐. 달러를 쓰지 않고 미국의 영향력 밖에서 쓸 수 있는 네트워크 체인은 뭐냐. 지금 현존하는 체인 중에는 당연히 이더리움밖에 없죠. 물론 여러분들 결과론적이라고 나중에 1년 뒤, 2년 뒤에도 이더리움이 무조건 최선의 선택이다, 무조건 결정적인 선택이다 라고 볼 수는 없어요. 뭐 그 말도 맞아. 근데 현존하는 시점에서는 지금 이더리움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글로벌 기관들이 자기의 생태계, 상품을 팔고 지네들이 영향력을 많이 가져가려면 일단은 첫 번째 확장성이에요. 유동성 제일 많은 데서 깔아놓고 거기에서 지네들 고객으로 빼야 돼요. 그러려면 이더리움이 필요해요. 이더리움이 좋아서 키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JP모건이나 블랙록이 이더리움 좋아서 키울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게요. 난 이더리움이 좋아서 키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블랙록 CEO야, 레리핑크야. 이더리움이 좋아서 비들 펀드를 여기에다 할까? 아니요. 지금 현존하는 네트워크에서 가장 많은 유동성, 가장 많은 고객들 있으니까 이더리움에서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걔네들도 꿈꾸는 건 뭐냐면 지네들이 만든 체인의 고객들을 빼오는 거예요. 빼오는 거라고. 그럼 나중에 결론적으로 누가 성장할 수밖에 없냐면 이더리움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더리움이 1등 할 겁니다. 항상 살아남을 겁니다. 그건 장담 못 해요. 평생 갑니다. 못 해요. 근데 이건 한 가지. 다음 사이클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더리움이 영향력을 조금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월가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더리움이 좋아서 키우는 게 아니라 지네들 기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OUSD도 마찬가지예요.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기려면 수수료를 개편을 해야 돼. 메커니즘을. 똑같아. RWA든 뭐든 지네들이 이제 앞으로 늦게 들어왔다 그러면 이더리움에 있는 체인 얘네들 고객들을 다 뺏어 와야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왜 이더리움이 달러 네트워크 송금망을 대신할 수 있는지. 자, 이란으로 해봅시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데 통행료를 받아요. 근데 스위프트망, 달러망에다가 받으면 언제든지 미국이 동결시킬 수 있겠죠. 근데 이더리움 위에서 송금망을 그 돈을 받아. 그럼 어떻게 될까? 이더리움 여러분들 못 건드려요. 예를 들어서 스위프트망이라면 그 미국 은행 건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이제 망을 통해서 야 동결해 이란한테 송금하지 마 다시 뭐 롤백해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이더리움 노드로 운영되는 그 이더리움 검증자들이 전 세계 각국의 개인도 있고 기관도 있고 뭐 회사도 있고 채굴장도 있고 다 나눠져 있어요. 걔네들 한 날 1시에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원칙적으로 이란 입장에서는 반미국자 입장에서는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너무 매력적이죠. 호슈는 비트코인도 있지 않나요? 비트코인도 있어요. 근데 얘는 작업 증명 방식이죠. 채굴 방식이잖아요. 느려요. 보안은 좋지만 속도가 느리고 수수료가 비싸요. 그럼 대중적으로 일단 솔라나 아발란체에 올려져 있는 유동성이 얼마나 많아요? 많지 않죠. 이더리움만큼 많지 않아요. 그리고 안전성 안전한가요? 오래됐나요? 아니요. 솔라나 펌프앤펌 막 한창 막 할 때 스pen딩 세입 막 멈추고 엄청 많았어요. 기관들이 어떻게 들어와요? 기술력은 더 좋을 수 있어요. 이더리움보다. 안전성, 확장성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비트코인이 국가가 없는 금이라면 이더리움은 국가가 없는 송금망이다. 달러다. 통제하지 못하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봅시다. 여기서. 그러면 호슈님 예전에 USDC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동결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호슈님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미국이 지네가 막 주물락 할 수 없잖아요. 이더리움 네트워크 체인을 쓰더라도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미국이라면 이거를 지네 자체적으로 동결할 수는 있죠.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반대로 USDC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란에서 발행했어. 뭐 IUSD야. 이란 기업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했어. 그러면 이거는 미국이 이렇다 저렇다 제재할 수가 없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무리 네트워크여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미국이다. 아니 뭐 누구다. 뭐 중국이다. 이렇게 되면 그 해당 기업이 정부가 이렇게 관련해서 뭐 공문을 보내던 해당 정부의 입김이 들어갈 수는 있다. 근데 본질적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움직이기는 힘들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멈추거나 뭐 야 송금한 거 취소해 롤백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구조가 돌아가냐면 이더리움이 이제 밸리데이터라고 이제 그 이더리움 검증자들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합의를 하는 겁니다. 송금하지 마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론자인데 결정자들이 다 전 세계 각국에 퍼져 있어요. 노드라고 하죠 보통. 근데 노드가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냐면 미국의 34%, 독일의 약 12%, 기타 EU가 약 20%. 그러니까 거의 미국이랑 EU가 합쳐서 한 60% 정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좀 지락펴락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냐. 그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 해서 막 뭐 동결을 하거나 뭘 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이것도 미국에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지 60% 미국의 34% 중에 개인 투자자일지 아니면 뭐 어떤 기업일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런 그 밸리데이터 기준으로만 봤을 때 미국과 EU가 60% 이상 가져가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더리움을 막을 수가 없어. 그러면 막을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더리움 밸리데이터를 노드를 지네들이 어느 정도 가져가야겠죠. 여러분들 비트마인이란 기업이 이더리움을 매집하죠. 나중에 걔네들이 이더리움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그걸로 어떻게 돈을 벌까 막 이것저것 얘기들이 나오죠.
뭐 상품화를 할 거고 뭐 미스터 비스트라고 그 전 세계 유튜브 1등이랑 해서 뭐 디파이를 만들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나와. 내가 이더리움을 많이 갖고 있어. 그러면 검증자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최대 주주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대 주주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이 권한을 갖고 있으면 이더리움 가치가 올라갈 수 있을 때 수많은 파생 수익을 낼 수 있다고요. 그거를 좋게 봐서 비트마인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사실상 중립성이니 이더리움이 아니요. 거기엔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 가격이 못 올라간 이유 중에 한 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이더리움의 본질적인 의미, 본질적인 가격,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건 중립성이다. 하지만 아직 달성하지 못했다. 이게 되려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유의미하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혹은 미국도 그렇고 기관들, 기업들이 막 그 거래를 보내고 막 매매를 하고 이런 식으로 써야 돼. 그리고 가장 좋은 건 RWA든 뭐 주식 토큰하든 얘네들이 실물 자산들이 올라가야 돼요.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 그러면 나중에 이더리움 가격이 빛을 발할 수 있죠.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좀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데, 저는 이더리움을 좋게 보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요 구간이 기회의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매우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금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있는 분들이다. 그러면 내가 중장기적 관점을 갖고, 지금 당장 다음 달, 뭐 이번 말, 그리고 뭐 다음 연도, 당장 올라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맞을 수 있겠죠. 안 맞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더리움의 가치를 중립적이다. 중립적인 데서 이더리움 가치가 시작이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은 국가가 없는 금, 이더리움은 국가가 통제하지 못하는 달러, 송금망이 될 수 있다.